예,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있습니다. 이 앞전 시간에 이어서 인삼의 이제 손해액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삼의 이제 해가림 시설이잖아요.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아셔야 되거든요. 해가림 시설의 보험금은 어떻게 주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겁니다. 미니입니다. 작은 값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작은 값. 어떤 거에서 작은 값? 보험 가입 금액. 또는 손해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이 둘 중에 작은 값에다가 비례보상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액으로 이 보험 가액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아 손해보험이네. 아하 손해보험이네. 이렇게 된 거죠. 왜? 손해보험 뭐예요? 보험 나왔고 이익 보지 말으라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다 들어가면 이게 가액 이상 보상받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먼저 손해액을 도대체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1번 피해액을 산출해야 됩니다. 먼저 피해액을 산출해요. 피해액 아까 말씀드렸죠. 피해액은 뭐라고 그랬어요? 단위 면적당 가액, 단위 면적당 시설 가액표. 얘를 또 다른 말로는 제초달가액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입할 때는 얘가 지금 1제곱미터에 10,000원이 들었는데 사고 때는 그날 대폭설해 가지고 온 동네가 다 무너지니까 야 우리 거 먼저 고쳐줘 그랬더니 아 이제 몰랐어 10,000원이 아니라 15,000원 쓰게 해. 알았어 15,000원 뭐 해줘. 그거 뭐야? 일단 복구하려면 15,0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시설 가입. 그렇죠? 곱하기 아까 뭐라 했습니까? 피해 칸수 우리 아까 구해봤죠. 네. 칸수만 하면 금액이 안 나오죠. 그래서 단위 면적으로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칸 넓이 하면 되겠죠. 이렇게 피해 칸수는 아까 구해보셨죠? 예를 들어서 피해가 지금 100% 전파된 거 분파된 거 구분해가지고 총 판수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이게 칸수 그거 넣으면 되고 칸 넓이는 뭐예요? 지주목 간격 곱하기 가로 열고 두둑폭 플러스 고랑폭 하면 되는 거고요. 이 단위미터 시액 가격은 출제자가 줄 겁니다. 네. 그래서 볼게요. 시설 가입표가 이제 10,000원이라고 해봐요. 10,000원. 피해 칸수가 100칸이라고 합니다. 칸 넓이가 4m 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사람이 당장 복구하려면 돈이 얼마 필요해요? 뭐 묻지 마라? 400만 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400만 원. 400제곱미터니까 10,000원 가면 400제곱 곱하기 10,000원 하면 400만 원이죠. 그래서 400만 원이 당장 필요하더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안 그런가요? 계산해 보시면 아는데. 그죠? 이 계산 그대로 누르시면 돼요. 10,000 곱하기 100 곱하기 4 하시면 400만 원 나올 겁니다. 이게 일단 피해액이에요. 두 번째, 아직은 손해액은 몰라요. 네. 여기서 보험가 귀찮으니까 보험가액 줄게요. 보험 가액은 예를 들어서는 800만 원. 보험가액은 1,000만 원.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은 800만 원. 이렇게 이제 만약에 됐다고 했을 때. 피해액이 산출됐는데, 여기 책 그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장 한번 넘깁니다. 페이지 몇 쪽? 18쪽. 산출된 피해액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해 손해액을 산출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보험가액에
20% 이하일 때에는, 이하이죠. 딱 20%까지. 20%. 뭐라고 했어요?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이하시에. 이하시에는 뭐라고 했어요? 감가 미적용. 감가를 적용하지 말고 손해율로 평가해라. 아, 이거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이거 자꾸 바꾸니까 사례를 자 이런 게요. 자 이렇게 된 경우도 있을 거고 이 지금 가입 금액이 있고 보험가액이 있잖아요. 이 보니까 얘가 칸수가 50칸이에요. 50칸. 50칸. 50칸 하면 50칸인 경우와 40칸인 경우 두 개로 한번 구분해 볼까요? 해보니까. 자, 50칸인 경우에는 얼마예요? 피해액이. 5, 4, 20, 200에 만원 하니까 200만 원. 얘는 뭐예요? 4, 4, 16에 만원 하니까 160만 원. 그렇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또 아까처럼 400만 원이 나왔을 때, 이렇게 구분해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산출해보니까, 지금.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봐보세요. 산출된 피해액에 대해 감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다만 피해액이, 보험가액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피해액이 보험가액이 20% 이하는 어떤 거예요? 얘와 얘네요. 그쵸? 20% 이하, 이상, 써있자가 들어있으면 당연히 수량과 수치가 포함된다. 했으니까. 얘예요. 얘도 보험가액의 20% 이하이고, 얘도 보험가액의 20% 이하가 맞죠? 이럴 때는 얘네들이 바로 손해액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바로 손해 확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피해액이 보험가액이 일단 20% 넘어간 것들만 우리가 계산하면 돼요. 그럼 얘죠. 얘는 감가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감가를 적용한다는 뭐냐면은 그동안 사용했던 것. 예를 들어서 얘가 비가림 시설이, 해가림 시설이 얘가 지금 10년을 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년을 쓰는데 5년 썼던 것을 보험에 가입했어. 5년 썼던 것을 철거에다가 다시 세고되다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은 경제적 가치는 얼마예요? 10,000원이지만 5년 쓴 값어치는 빼고 난 나머지 것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보험 가액이거든요. 그렇죠? 실존하는 경제적 가치다. 이렇게 보면 되지. 뭐 이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 카시오 2만 원 주고 샀어요. 새 거. 지금 내가 1년 썼어요. 2만 원 주고 팔면 나 뭐라 미친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1년 썼으니까 이거 뭐예요? 한 12,000원 정도에 판다. 이게 경제적 가치라는 게. 감가 달라졌으니까. 사용하고. 그래서 감가상각률이라고 그래요. 그걸. 감가상각률이라고 합니다. 감가상각률은 뭐냐면 경년 해가 바뀔 때마다 가격의 가치가 하락되는 비율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몇 년 썼느냐 경과 연수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업무 방법 몇 쪽 보시냐면 여기는 없네요. 1과목에 나와 있는 210쪽 1과목 보시고요. 어쨌든 감가상각률이 철저하고 목재로 얘는 구분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 집이 경년 감가율이 10%예요. 즉 해년마다 10%씩 경제적 가치가 없어져. 근데 이거 5년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 달아졌다는 얘기예요? 50% 달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감가상각률은 뭐예요? 50%가 달아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50% 하면 이게 남아있는 건지 달아진 건지 모르니까 경과에서 4년 합시다. 그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40%가 지금 가치가 없어지고 60%가 잔존의 가치가 남아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이 집이 이 모양이라고 그래요. 감가상각률 40%. 그럼 이 집은 뭐예요? 1번 400만 원 나왔을 때. 400만 원이면 보험가 20% 이상 됐죠? 초과가 됐죠, 초과. 초과가 됐으면 이때는 감가를 적용하라고 그랬잖아요. 초과가 안 되고 이하일 때는 감가하지 말고 그냥 그럼 그대로 줘버려. 나온 놈 줘버려. 이 20%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잔존의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잔존의 가치.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잔가율이라고 합니다. 잔가.
잔가율. 경영 간과율을 산정할 때 잔가율이 나오는데요. 무조건 잔존의 가치는 남아요. 그 잔존의 가치가 얼마냐? 20%거든요. 볼까요? 경년 감가율 100% 원래 총 물건 중에서 얼마 뺀다고요? 잔가율 뺀다고요. 잔가율. 내용 요소 얘 10년 쓰는 거야. 이거 10년 쓰는 거야. 12년 썼어. 그 잘 돌아가고 어떡하는 이유? 그건 뭐요? 이 경제적 가치는 잔존 20%는 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잔가율 20%입니다. 거기다가 내용, 얘 몇 년 써? 내용 연수. 그러면 잔가율이 나와요. 예를 들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10%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내용 연수가 10년이에요. 10%네. 내용 연수가 8년. 잔가율은 무조건 별명이 없으면 무조건 20%입니다. 20%. 그래서 이 잔존에서 여기서 그래서 20%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20%가 나오는 거예요. 20%가. 잔존의 가치는 인정하자. 20%까지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는 경영 간과율이 얼마예요? 100 마이너스 80 나누기 8. 10%네요. 그쵸? 10%. 이런 것들이 4년 지났다 그러니까 40%가 지금 가치가 없어지고 나머지 60%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공식은 뭐 출제자 그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공식이긴 합니다만. 그래요.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자 볼게요.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뭡니까? 피해액이 보험가액이 20% 초과했죠. 감가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대로 그대로 감가하면 이 말이에요. 이대로 감가하면 400만 원 곱하기 원래 이게 100%였는데 감가상각률 몇 프로? 얼마 달라졌어 지금? 40% 달라졌어. 40%. 0.4. 그래서 얼마 남았어요? 4력은 24, 240만 원. 요게 손해액이란 얘기예요. 손해액. 됐었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재밌어. 이거 재밌어 해보면 아하 조건 많이 주면 재밌네 이런 거죠. 자, 이 400만 원짜리예요. 근데 감가상각률이 이 집을 보니까 오래 써버렸어. 오래 써가지고 감가상각률이 70%예요. 70%. 그러면 얼마예요? 3, 4, 12 12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잔존의 가치가 120만 원이겠죠. 그때 이걸 읽어봅니다. 볼게요. 18쪽 상단에 산출된 피해액에 대하여 감가를 적용하고 손해액을 산다. 다만 피해액이 보험가액 20% 이하인 경우에는 피해액이 보험가액 20% 이상 초과해서 400만 원 초과했는데 가압과 후 피해액이 보험가액 20% 미만 가압과 후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미만으로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 떨어졌을 때는 이때는 얼마를 손해액으로 하라겠어요? 보험가액의 20%. 그래서 120만 원이지만 잠시만요 해서 200만 원. 요게 손해액이 된다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가. 예. 대신 중요한 건 개념 정리. 20%. 최소한 보험회사는 20%는 책임져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런 것은 있어요. 또 근데 20% 책임져 이렇게 계산하시면 깜짝 놀랐는데 이 집의 피해액이 보니까 얼마이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맞아. 이렇게 해서 피해액이 160만 원 나왔어. 그럼 보험가액 20%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200으로 맞춰야 되죠. 그렇지는 않아요. 감가하고 난 후에의 피해액이 보험가액 20% 미만일 때 감가한다는 것은 뭐예요? 최소한 피해액은 보험가액 20% 초과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 감가하고 나서 200으로 올려주는 거고 얘는 원래 160 나서 원래 160 오케이 콜 감가 안 하고 그냥 줄게 먹고 땡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인상보험금 산정을 아까 설명드렸으니까요. 여기 있는 이 용어가 전부 다 공식을 풀어서 쓴 용어예요. 밑에 인상보험금 봐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1월달에 배워야 될 부분인데요. 기지급보험금 있는 경우에 1월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 차감한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거든요. 이건 뭐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1월달에 해드릴 거고요. 이 한 줄이 여러분들 참 재밌게 할 겁니다. 다음에 피해율은 다 뭐 전수조사, 표본조사 나누어 하는데 피해율이란 게 뭐예요? 전수조사 시에는 피해율은 근본 수확 면적 비율, 그 다음에 곱하기 수확한 손해 비율로 산정한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근본 수확 면적 비율은 전체 면적에서 근본 수확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래서 전체 면적
그다음에 나누기 근본 수확 면적 나누기 전체 면적 하게 되면 근반 수확 면적 비율이 나옵니다. 수확한 손해 비율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19쪽입니다. 보험금 드릴 때 있죠. 자기부담금 나온다 했죠.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은 이제 메모를 하셔야 돼. 얘기 나와 있죠. 자기부담금은 미니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줬냐? 10만 원에서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나와 있죠? 여기 10만 원에서 100만 원이다. 대신 얘는 손해액의 10%예요. 이 손해액이 자 그러면 자기부담 공부 한번 해보죠. 뭐. 얘가 손해액이다. 만약에 손해액이다. 그러면 이게 자기부담금 얼마예요? 손해액의 10%가 자기부담금이거든요. 40만 원. 됐죠? 네. 얘가 지금 손해가 났다가 하면 손해액이 10%니까 16만 원. 그러면 손해액이 50만 원이에요. 손해액 10%면 자기부담금 얼마입니까? 5만 원이잖아요. 근데 최소 10만 원은 내란 얘기야. 또 손해액이 2천만 원. 손해액 10%면 200만 원이죠. 최대 100만 원만 내라 뭐 이 뜻이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해액의 10%를 가지고 최소 손해액이 10% 산정했더니 그게 10만 원이 안 되더라도 10만 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삼행가림에서 했더니 손해액이 10만 원 나왔어. 그럼 보험금 나와요 안 나와요? 10% 만 원 까고 9만 원 주겠자고 계산하면서 여보 이번에 인삼 끝을 좀 해가림 박살났더니 10만 원인데 잡아가면 빼고 9만 원 나오겠네. 오늘 정신 짜장면 탕수육이 간단하게 들이 묵세. 일단 시켜 먹고. 나 농협 앞에 왔는데 얼마 나오는데 형님 그건 잡담 처리되고 안 나온디 무엇이었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례보상입니다. 이 비례보상. 보험금이 이렇게 산출이 됐는데 이 모양으로 가입이 돼 있어. 가입 금액이 800만 원이에요. 가입이 1000만 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1000만 원짜리 물건이에요. 그걸 보험회사에 800만 원만 보험에 가입하는 거. 그럼 결국 뭐예요? 1000만 원짜리 물건에 1000만 원을 전체 책임지라고 그 책임지는 보험료를 1000만 원씩 다 안 준 거잖아요. 안 준 거죠. 그때는 보험회사도 당신이 가입한 보험 가입, 물건의 가치 1000만 원에서 800만 원만 가입했으니까 나도 여기에서 산출된 금액의 80%만 드릴 거예요. 이 말입니다. 됐죠? 이걸 무슨 보험이라고 하냐면 얘가 지금 1000만 원짜리예요. 얘가 800이잖아요. 1000만 원짜리 물건을 800만 원만 가입했어. 그걸 뭐라 해야 전체로 다 가입하지 않고 어떤 것만 일부만 가입했다고 해서 일부 보험이라고도 합니다. 1000만 원짜리 물건을 1000만 원에 가입하면 이거 계산할 필요 없겠죠. 산출된 금액 주면 되니까. 1000만 원짜리 물건을 1000만 원 가입하면 이걸 뭐라 한다? 이 물건의 가치를 전부 다 가입했다 해서 전부 보험이라고 하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참고하시고요. 해가림에서 잔존물 제거 비용 나옵니다. 가입금액 한도로 한다.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1월 달에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자, 한번 남기고요. 다음은 이제 과수 품목. 일단은 오늘은 포도 복숭아 자도록 오늘 다 하려겠는데. 과수는 얘가 이제 좀 뒤에 계산식이 좀 얄궂어요. 그래서 이제 올 12월 달까지 끝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중요한 것만 설명드릴 겁니다. 20쪽에 있는 과수입니다. 자, 보험 이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과수 품목입니다. 종합위험 했으니까 뭐예요? 얘는 적과전 종합위험도 아니고 이것은 뭔 말인 거? 종합위험이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종합위험 자연재해, 초수의 화재가 보험 전 기간 동안에 자연재해, 초수의 화재로 손해를 수확이 줄어들면 보장해드릴게요 하는 보험이에요. 그죠? 종합위험 자연재해, 초수의 화재로 보험 전 기간 동안 계약 체결 24시부터 보험 종기까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수확이 줄어들면 보상을 다 해드릴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적과 전이나 적과 후나 똑같이 보장하는데 무엇을 구분하고 말고 할 거 있어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은 뭐예요?
보장하는 기준이 달라버리잖아요. 적과 후가 되면은 자연재 안 해주잖아요. 다. 모든 자연재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다른데 얘는 그냥 기준이 없어. 그래서 봄철에 예를 들어서 복숭아 냉이 많다 그러면 우리 집에 냉이 피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냉이 피어 있어요 하고 뭐 조사한다겠어요. 기상청 자료하고 뭐라고요? 현지를 방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보니까 아이고 냉 맞았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 한다고요? 냉 중에 수확 직전에 착과수 조사를 해. 착과수 종합비용 방식이 뭐예요? 적과 후에 착과조사죠. 적과 후니까 꼬막만 할 때 착과조사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예요? 수확 직전이니까 요만한 탐스러울 때 조사를 해요. 근데 복숭아 같은 경우 품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복숭아 현재는 뭐 한 500종 정도 이상의 품종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품종이 많고 복숭아는 저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따다가 창고에도 저장이 물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 과수원이 저장 창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농민들께서는 농사질 때 초생종, 일찍은이 수확하는 거, 중생종, 또 만생종으로 구분해가지고 복숭아를 식재를 해서 심어서 팝니다. 그러면 초생종이 딱 수확할 때쯤 되고 다 수확하고 나면은 좀 한 판 실라가면은 중생종이 나 다 컸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지. 딱 따다가 또 팔고. 만생종 느긋하게 있다가 나 나갑니다. 오케이. 자,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따다 보관을 못 하니까. 달아놓고 그리고 따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생종, 중생종. 그러면 착과수사는 어떻게 하냐. 어느 가수원에가 초생종도 있고 중생도 있고 만생도 있을 때는 수학기 직전에 하라는데 가면 얘 착과수, 얘 착과수 각 구분하나 그런 건 않고요. 이 중에서 최초 품종 수학기 직전 최초 품종 수학기 직전에 착과조사를 하는데 어때는 뭐만 한다고? 초생종, 중생종, 만생종 다 합니다. 초생종, 중생종, 만생종 다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나와 있죠. 수학인조사 포도복숭아 자두. 포도복숭아 자두는 똑같아요. 조사하는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딱 한 군데만 틀리니까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착과수는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된 정권이다. 야, 얘도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은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도 저가후 착과수가 보험 사고가 있든 없든 무조건 보험 계약한 농지 정권에 대해서 조사죠. 이 종합위험 포도 복숭아 자두만 즉 종합위험의 품목 좀 적어드려야 됩니다. 종합위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과수입니다. 포, 참, 자, 매, 밤, 대추, 오미자, 유자입니다. 포는 뭐예요? 포도, 복은, 복숭아, 참다래, 자두, 매실, 밤, 대추, 오미자, 유자 해서 9개의 품목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도, 복숭아, 자두가 조사하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묶어놓은 것 뿐입니다. 대신 복숭아는 병충해를 보장해 줍니다. 대신 모든 병충해를 보장하지 않고 복숭아 밑에다가 있어. 복숭아는 밑에다가 어디 그 여백에다가 그러죠. 복숭아 있으면 복숭아 해가지고요. 다른 것들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잖아요. 근데 복숭아는 플러스 해가지고요. 세균, 구멍병, 보장. 이렇게 해놓으십시오. 세균 구멍병이에요. 세균 구멍병. 전라도에서는 군역이라고 하는데 구멍입니다. 아니, 시험 문제에서 세균 군역병이라고 딱 써놓고 나 맞았어. 그럼 아닙니다. 뭐 군역이란 거 처음 들어본대요. 그러면 아니 여기서는 군역이라 한단 말이지 안 된다고요. 답안 쓸 때 사투리 쓰면 안 줍니다. 점수이. 진짜예요. 진짜 출제자분들이 난감하대요. 난감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예시설 가면은 보험에 넣을 수 있는 품목이 부추라고 있습니다. 부추. 그런 걸 갖다가 저쪽 경상도 쪽에서는 정구지 싹 써버렸어 내가 막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이지. 정구지가 아니라 부추를 써야 맞다는 얘기죠. 전라도 분이 가셔갖고 답을 뭐라고 써요? 솔. 아니 뭔 소리. 최점장 이게 뭔 소리인가 지금 이게 뭐야 팍팍 꺾고 있는데 저 뒤에서 그거 맞아야 그러면은 다 모든 걸 사투리 인정해주면 다 틀린 말 쓰고 그것이 사투리요 우리 집 사투리요 그것은 이렇게 못 죽여요.
그래서 안 해준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세균, 구멍병 꼭 체크하셔서 보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착과조사합니다. 착과조사 할 때는요, 이거 잘 보세요. 착과조사는 사고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조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도, 복숭아, 자두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사고가 없어서 무조건 착과조사하는 건 아니에요. 포도, 복숭아, 자두만 그래요. 참다리라든가 매실, 밤, 대추, 유자 얘네들은 사고가 있어야 돼. 사고 없이는 안 했죠. 하여튼 그렇고요. 자, 봅니다. 그 다음에 조사 시기도 중요하거든요. 최초 수확 품종. 최초 수확 품종, 수확 직전이죠. 있죠? 여기 써있죠? 수확 직전에 조사를 한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생종이 지금 수확이, 얘는 뭐냐면 7월 30일? 7월 30일, 얘는 8월 10일, 뭐 얘는 9월 20일 뭐 수확을 한다. 이번 과수원에서 착과수 조사 적기로 가장 올바른 것은 착과조사 적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월 28일, 8월 12일, 9월 20일. 어떤 게 가장 착과조사에 적정해요? 이 과수원에. 요거겠죠. 최초 품종의 수확기 직전이니까 이렇게 고르라고 한다면. 됐죠? 자, 그 다음에 품종별로, 수령별로입니다. 특이한 말 나왔네. 그렇죠. 적과점 종합현방식에서 나무를 조사할 때 어떻게 조사를 했어요? 품종별로, 수령별로, 재배 방식인데. 그쵸? 근데 얘는 품종별로, 수령별로 실제 혈수 구하는구나, 찾아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적과점 종합현방식은 나무 조사할 때, 나무 조사할 때 재밌거든요, 이게. 나무 조사할 때, 적과점, 종합은 어떻게 조사한다고요? 품종별로, 수령별로, 재배, 방식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종합가수 중에서 얘를 우리는 종합가수라고 불러요. 그냥 귀찮으니까. 그렇죠? 종합위원보장의 과수 품목의 종합가수 9개 품목. 종합가수 중에서 토, 복, 자는 나무조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품종, 수령별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뒤에 가보면 또 볼만해요. 또 뒤에는 또 품종별로 있어.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는 문제 내기가 좋아 보러. 나무 조사 시에 품종별로 나무를 조사하는 품목을 쓰시오. 고르는 것도 아니고 쓰시오. 그랑께 가물가물하단 말이지. 그랑께요. 또 해야지. 근데 그래서 에라 그 중에는 걸린다. 포복 잠잠 싹 써고 하여튼 이 안에서 걸릴 거이 틀립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다 쓰면. 자, 정 안 되면 다 써야죠. 뭐 정 안 되면 쓰셔야 돼요. 정 안 되면. 근데 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이거 보세요. 품종별, 수령별로 실제 미보상, 고사를 파악하고 실제 결과에서 미보상 또는 고사람을 빼서 조사되는 수 산출한다 했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수학 불능이 빠져 있죠. 그죠? 수학 불능은 뭐예요? 조사 대상수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얘가 종합위험이잖아요. 수학 불능은 뭐예요? 보상하는 재해로 과일 생산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이 말이죠. 나무는 죽지 않았지만 그렇죠? 보상하는 재해로. 그래서 걔는 어쨌든 그 나무에는 과일이 하나도 없어도 다 보상해주기 때문에 과일이 없는 그 상태로 세버려요. 그래서 이 종합위험에서 포도복숭아나 얘네들은 종합위험이잖아요. 보험 정기간 동안. 그래서 수학 불능 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적과전 종합위험학에서는 수학 불능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과전을 기준으로, 적과를 기준으로 적과 전에는 또 적과 후에는 이렇게 이 포상하는 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 인정해주고 얘는 그냥 무조건 종합이기 때문에 수학 불능 줄 수가 없다. 일단은 종합가수에서는 수학 불능 줄 수가 없다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왜 없을까? 있어야 쓴데 그래야 쓴데 하다 보면 씁쓸하니까 있는 그대로 공부하시라고요. 그렇죠? 수학 불능 없습니다. 왜? 지금 얘가 하나도 냉맞하고 하나도 과일이 안 달렸어도 얘는 미보상 주스 아니잖아요. 냉맞았어. 과일 하나도 안 달렸어. 고사주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 그럼 얘는 고사주스도 아니죠. 미보상 주스도 아니죠. 냉맞았으니까 보상하는 제로 맞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걔는 조사 대상주스에 포함된다고요. 그래서 걔 주스에 해당되는 표본주고 걔가 표본주가 되면 거기에 있는 착화수 하나도 없게 되죠. 그럼 주스가 과일 개수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과일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보상하는 제로 줄어든 거지. 죽지는 않았고 수학 불능은 없습니다.